이 사건은 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재판할 수 있다. 지금 조희대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그러니까요. 전에 미리 오늘 이재명 대표 그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와서 정말 뚜껑이 열리는데요.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아마 정치부가 그때는 처음으로 라이브 방송을 긴급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. 자, 최강 의원님 자리했고요. 우리 또 장인수 기자 자리했습니다. 자,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그 얘기부터 좀 드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최강 의원님. 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거죠. 지금 제가 30년 법조 생활에 이런 꼴을 보는 게 너무 참담하고 부끄럽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저기 대선 가도에 본인들이 의도하는 대로 착착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이재명 후보를 좌절시킬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이제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내란 세력을 통해서 지금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법원이 앞장서 가지고 지금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완벽하게 정치적 입장에서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앞으로 두고두고 이 나라에 후유증을 남길 텐데 정말 지긋지긋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. 예. 저는 일단 뭐 상고 기각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. 네. 왜냐하면 파기환송이 되면 그 사회적 혼란이 음. 너무나 크고 조희대가 어떤 행해왔던 이런 이렇게 아주 발빠르게 뭔가 이렇게 선고를 한다고 했던 게 아니 이게 파기환송으로 가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. 네. 모든 게. 예. 그러니까 당연히 상고기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어떤 그 판사들이 좋아하는 이제 그 법적 실익. 예. 이 판결을 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느냐.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져왔을 때 당연히 상고기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또 댓글 보니까 나이브했다. 뭐 이런 뭐 지적도 많이 하시는데 야, 이게 이렇게까지 판사들이 그 뭐라고 그럴까 상식이 없나? 예, 그들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건가? 또 배웁니다. 예, 12명이라서 지기현 같은 사람이 6명 있어도 지기현과 다른 사람이 그래도 한 대여섯 명은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10대 2라는 충격적이죠. 또 예. 충격적이고요. 예. 예, 아무튼 뭐 하나씩 뭐 말씀드리겠습니다. 진짜 사법부가 진짜 빤스 벗고 대선판에 뛰어든 꼴이죠. 정치적 판결인데 정말 우리 사회 적폐가 어디까지 있는지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. 이번 내란 과정에서 다 드러났고 이번 또 사법 판결을 통해서 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구나. 이 부분들 이제 따져봐야 하는데 아마 제일 걱정하시는 건 이제 대선 전에 이게 어떻게 그 작동하는지 아마 그 부분 일단 먼저 그 우리 최강 의원님이 말씀 좀 주시고 이게 이제 고법으로 다시 내려가는데 기존에 이제 무죄 취지 판결을 했던 그 재판부가 아니죠. 예, 뭐 그로는 당연히 갈 수가 없는 거고 네. 고등법원의 다른 재판부로 가는데 이게 그 통상의 절차나 그 법적 관행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지금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죠. 네. 뭐 이제는 무슨 짓을 못 하겠느냐.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든 단축시키려고 온갖 무리한 일을 해서 결국 이런 일을 저지르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런 게 있죠. 아무리 다 망가져 있어도 그래도 법관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게 있어서 네. 일정한 선을 넘지는 못한다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신뢰나 사회적 합의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지금 무너진 상황이라 원래 이제 통상대로라면은 그 대선 기간 안에 뭔가를 확실히 확정을 지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뭐 이런 일을 벌일 수는 없는 일인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상고심을 진행하면서 파기환송을 이런 식으로 어이없이 이렇게 하는 거에 비춰봐서는 이제 그런 점들까지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
항소심에서 다퉈야 될 게 지금 또 굉장히 많아요. 이거는 사실심이기 때문에 그냥 무리하게 끝내버릴 수가 없거든요. 그 네. 재판 한 번 하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. 지금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또 판단이 안 됐던 지금 국회 증언감정법상의 예. 고발 필수 요건, 그다음에 면책 요건 이런 거하고 이런 거를 왜 판단 안 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도 심하게 다퉈야 되고, 그다음에 대법원의 지금 파기환송 사유로 들었던 게 사실상 사실 인정에 지금 개입을 한 거거든요. 사실 인정에 들어와서 발언의 맥락을 어디까지 보고 어떤 어느 부분을 허위로 하고 인정하면서 심리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직접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심하게 다퉈야 되고 해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6월 3일 안에 그 결론을 내린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또 조이대 미친 짓 하듯이 그냥 미친놈이 하나 나서가지고 그냥 결심하고 나는 선고하겠다. 그리고 바로 내일 대법원 보내가지고 모레 대법원에 선고하겠다. 지금 이런 짓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. 그래서 제가 지금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신뢰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,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서 이 사법부가 굉장히 후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. 일단 긴장하게 만들어야 되고. 그거는 이제 국회 우리가 역할이 여기서- 있는 거잖아요. 아니요, 시민들도 여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뭐 한탄하고 개탄하고 분노하고 또 누군가를 붙잡고 원망하고 뭐 하는 거야. 오늘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둘 것이냐.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낙심하고 뒤로 나자빠지면 방금 말씀드린 최악의 상황을 안 끌어낸다는 그 보장이 없는 상황이란 그렇죠. 말이죠. 예. 그러니까 더 목소리를 내야 되고,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항소심에서는 무죄 주장이 지금 사실상 의미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. 대법원의 판단 결과가 있기 때문에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최대한 주장하고 또 여러 증거나 증인들을 들어가지고 더 다퉈야 될 문제가 남아 있고, 그다음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회 증언감정법을 정면으로 어긴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. 이게 수사나 네. 기소 과정에서 예.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법정에서는 법정대로 싸워야 되겠고, 그다음에 저들의 의도에 말려서 뭐 6월 3일 안에 항소심,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결과라도 나오게 하려고 지금 조이대가 5월 1일로 잡은 것 같은데, 그렇죠. 그 지금은 의도는 그게 보여집니다. 그 네. 의도는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지금 1차적인 목표가 돼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더 이제 향후에 걱정해야 될 측면은 이렇게 해서 결국 파기환송심의 선고 기간이 대선 그 날짜를 넘어갈 가능성이 뭐 90%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이 이 사건은 그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재판할 수 있다. 지금 조이대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그러니까요. 전에 미리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재판을 정지시켜야 될 사유에다가 이걸 추가해야 됩니다. 네, 형사소송법. 대통령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경우 이런 거를 빨리 지금 법 개정을 해야 되고, 또 그게 이제 개정이 되면 이 문제를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유언법률심사를 제청하거나 아니면 고등법원이 또 제청할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게 이게 늦어지게 되면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헌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2명의 문제가, 2명은 지금 여전히 문제가 돼 있잖아요. 예, 그 예. 지명 처리하고 이제 확실한 사람으로 헌법재판관을 빨리 지명하는 문제. 임명했네. 그것도 그래서 되자마자. 바로 지명해서 임명을 해야 되는 예. 이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빨리빨리 그러면 조치해야 될 일이죠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은 그 소추에 대한 그 대통령 재임 씨의 소추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안들도 중지된다.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바로 나서야 한다. 이제 요거 이해가 됐고요. 네.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는 6월 3일까지 그 2심에서 요 재판이 안 열리게 만드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목적 아니겠습니까? 목표 아니겠습니까? 현실적으로 재판이 열리는 않는 게 아니라 선고를 못하게. 선고를 못하게. 근데 그게 그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는 여러 번 몇 번 재판을 거쳐야 할 거다. 예. 여러 다툼이 있기 때문에.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막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까? 2심이?
그렇죠. 안 받아주면 그만이에요. 형사소송 재판에서 재판장이 뭐 그 문제는 이미 다 나온 얘기니까 그냥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러고 접어버릴 수 있는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하게 하려면은 그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어요.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이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소송지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여론의 확실한 뒷받침을 받아야 되고 네. 사실 오늘의 충격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 민주시민들은 훨씬 더 결집할 거거든요. 당연히 이게 결집하죠. 이제 네. 확실하게 결집을 해서 큰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. 네. 이게 초보적인 질문인데 네. 최강 의원님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. 일단 지금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다시 고등법원이 무조건 유죄로 판결해야 되는 거는 거기까지는 그냥 정해진 거죠. 꼭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. 그럼 고등법원이 다시 또 고등법원이 해봤는데 이건 도저히 아니다. 유죄를 줄 수가 없다. 무죄다라고 해서 또 대법원에 보낼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예.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그 취재하면서 그런 경우를 한두 번 본 것 같아요. 그 전에 그런 예가 종종 있었어요. 예, 그러니까 예. 고등법원 판사들이 소신이 있는 판사라면 이 문제가 뭐 쉽게 극복이 돼요. 이거는 대법원이 애초에 사실인정 관계에 개입해가지고 한 거에 우리는 기속되지 않겠다. 우리가 보기에 이거는 명백히 지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지금 판결을 한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 소수 의견이 그걸 지적했잖아요. 네. 다른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관점만 고집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. 그 해석에 왜 개입하느냐 이런 건데 그거를 고등법원이 최대한 소신을 가지고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도하고 압박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나 증인에 관한 주장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러면 이거 저 배정을 이심 판사 배정은 뺑뺑이로 돌립니까? 그렇죠. 예. 원래는 그렇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조의대 하는 식으로 하면은 그 배당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거든. 그럼 그게 만약에 혹시라도 식별이 되면은 그럼 바로 탄핵 절차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지금 조의대의 판결 결론에 따르면 대법원의 지금 10명의 대법관은 그 내용을 통해서 이건 100만 원 이상 선고해라라는 거를 노골적으로 비쳤어요, 지금. 그렇죠.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. 네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딸려가지 않도록 하는 문제가 첫 번째는 이 공소기각을 시켜야 될 애초에 절차 위반이 있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도 완전히 잘못됐다. 이런 부분을 최대한 주장하고 또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죠. 자, 또좀 예, 여쭤볼게요. 그냥 아주 상식적인 거. 예, 일단 그게 헷갈리는 필요해요, 분들이 지금. 있을 수 있으니까. 이게 통상의 절차 같으면 이제 대법원이 오늘 파기환송을 했는데 고등법원을 갔다가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예. 대법원을 와서 다시 확정 판결이 나야 이제 이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통상은 지금 이제 한 30일 대선까지 한 네. 32, 3일 남았는데 통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죠. 통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하죠. 그 기간에 항소심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.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는. 예. 한 달 그러니까요. 반 네. 걸려야 보통 뭐. 서류 넘어가고 그렇죠. 뭐 하는 네. 데가 뭐 한 2주 걸린다면서요. 예. 그리고 거기서 정리하고 뭐 그 앞 재판들 진행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기일 잡고 하려면은 한 달이 넘어가요, 기본적으로. 네. 파기환송 되더라도.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상식에 기대서 생각할 수 없는 게 지금 조의대가 예. 대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보여줘 버렸어요. 서울원 합의체로 갑자기 뭐 심리도 안 했는데 가져와서 그냥 전격적으로 지금 한 9일 열흘 만에 9일 만에 한 9일 거잖아요. 만에 두 번의 심리만으로 지금 2심 판결을 뒤집어 버렸어요.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. 그렇게 이제 조의대와 고등법원이 그렇게 무리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한 달 안에 그렇게 탁구 치듯이 핑퐁하듯이 고등법원 받아 그래서 한 1, 2주 만에 하고 또 네. 대법원분에서 또 1, 2주 만에 판결하고 이걸 지금 대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. 그걸 그렇죠. 막을 수 있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현재는 없는 거예요. 그냥 판사들이 일정을 그렇게 진행시키고 싶으면 진행시킬 수 있는 거고. 예. 그러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도 없고 굳이 따지자면 이제 항소심 재판 기일이 열렸을 때 예. 예를 들면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피고인이 출석 안 하고 변호인도 출석 안 하고 공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. 뭐 그렇게라도 미뤄야 되는 상황이지. 저걸 이제 6월 3일 안에 어떻게든 이재명을 날리겠다라는 의도가 노골화된다면 기피 신청도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. 가능한 거 아니에요? 아니 물론 기피 신청도 하고 아니 근데 기피 신청도 하면 뭐 오전에 기피 신청했는데 오후에 기각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 자들이니까 지금. 그럼 그러니까. 대법관들을 탄핵할 수는 없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 질문에. 왜 탄핵할 수 있죠. 왜 없어.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실제 대법관들에 대한 파면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. 그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. 그건 잠깐 직무 정지시키고 시간을 버는 거일 뿐이지. 그러니까 아니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벌 수는 있죠. 예를 들면 막 조의대가 압박 넣어서 2심이 빨리 열려. 뭐 5월 중순이라도 막 이렇게 열려서 재판도 안 하고 막 땅땅땅 때려버려.
이러면 아까 했던 대법원 탄핵을 빨리 추진해갖고 걔들이 대법원에서 판단 못하게 정지를 시켜버려야 돼. 아니 그러니까 저기가 그런 식으로까지 나온다면은 우리도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다 써야 되니까 그때 가면은 전원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죠. 그렇게라도 들어가야 해서 돼. 대선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사실상 못할 거예요. 어려운데 이제 그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도 목줄을 주려고 덤빌 가능성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훨씬 그걸 더 같아. 그게 가능성이 높고 음. 그걸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. 그리고 지금 노리는 게 그러니까 여차하면 완전히 생명을 끊으려고 하고 그게 실패하더라도 최대한 타격을 지금 준 거잖아요. 사법 리스크라는 다 죽은 거를 또 끄집어내서 계속 지금 국민의힘 벌써 사퇴해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입장 나오잖아. 이재명 대표. 예. 그렇게 내고 있으니까.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입장을 냈어요. 네.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다. 중요한 건 법도 국민의 합의라는 점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. 이렇게 네. 밝히면서 사퇴 요구 나오는 거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경쟁자들의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라고 밝히셨죠.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예. 2심이 어찌 됐건 뭐 무죄로 할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고 유죄로 이제 판결을 한다고 봤을 때 네. 고등법원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하의 그러니까 이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네. 판결을 했어요. 네. 그럼 대법원이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시비를 걸어서 다시 고등법원에 보낼 수 있습니까? 네. 그건 불가능. 그럼 그렇게 되면 그거는 거기서 그냥 확정이 되는 거고. 그러니까 대법원이 하자는 대로 다 인정해 주면서 네. 벌금 70만 원 예를 들면 그렇죠. 이렇게 했다. 네, 그거를 다시 이제 상고심에 올라가서 또 엎을 수 있는 이 말씀이잖아요. 대법원이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글쎄. 어떤 식으로든 또 그거는- 다시 판결에 이렇게 그거는 할 수가 진짜 있는 거죠. 불가능합니다. 그건 불가능한 네, 거고. 확실히 네. 그건.